자, 전문가님 일단 수익률표 보고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철강 섹터에서 이제 정말 철강이 철강을 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에 관련해서 화인베스틸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KG 동부제철부터 뭐 부국 철강 그리고 고려 제강까지 워낙에 좋은 종목에 관련해서 15% 이상씩 전부 다 상승을 했습니다. 뜨기 전에 잡고 뜨고 나서 이 수익 실현을 하면 그만인 우리 정진 전문가님의 깃발 패턴, 깃발 기법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 이제 노란톡방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전략집을 제공해 주셨잖아요. 너무 많아요. 한 종목씩 짧게 저희가 좀 코멘트를 들어보고 오늘 그래서 준비한 종목이 뭔지, 준비한 섹터가 뭔지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제가 아까 KG 동부제철도 전략집에서 제가 관심 종목으로서 딱 픽했던 종목이에요. 사실 지지난주 방송에 제가 방송에서 딱 철강 섹터 잡고 네. 그다음에 관심 종목 두 종목만 오픈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또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었던 종목이 바로 이 KG 동부제철이었거든요. 그래서 방송 끝나고 우리 감독님이나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정말로 이 종목 좋다. 이 종목 좋다. 집 팔아, 돈 팔아 다 때려 박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장난처럼 드렸는데 네. 물론 제 장난식으로 말씀드려서 많은 분들이 뭐 사셨는지 안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단기간에 이렇게 일주일 만에, 2주일 만에 거의 한 3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뿌듯해요. 오히려 안 샀다고 하시니까 저는 좀 약 올리는 맛이 있는데 굉장히 좀 즐겁거든요. 그래서 뭐 저 혼자 좋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난주에 방송 때 딱 방송했던 날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유날이 방송날이었거든요. 하지만 제 기팔 패턴에 봤을 때 물론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충분히 5일선을 지지될 수 있을 것이고 눌렸다 시장에 따라서 눌렸다 한들 이 철강 이 산업 자체가 워낙 센데 이 대형주 정말 동부제철은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실적이 안 좋고 재무제표상으로도 거의 뭐 상패 위까지 네. 유상증자의 감자에 수차례 했기 때문에 상패 위까지 갔지만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KG 그룹에서 네. 인수한 이후부터 싹 재무제표가 싹 바뀌었습니다. 흑자까지 전환했고요. 이제 영업이 굉장히 크게 개선될 걸로 기대되고 있고요. 플러스 알파 최근 들어 소식으로서는 뭐 칼라 강판에 업계 1위 업계 1위를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이번 주 들어서 계속적으로 강세가 좀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모든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러한 제철소예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세 손가락 네 손가락 같은 제철소거든요. 거기 회사인데 그동안에 많이 소외가 됐다. 그 소외된 만큼 이 한과 분을 제가 봤을 때 충분히 표출할 수 있겠다 싶은 종목이었는데 어쨌든 제가 강력하게 또 이렇게 주변 지인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지만 방송에서는 꽉 강심 종목으로서만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네. 이 전략집을 주말에 받아보시고 매매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증도 감사하다고 어제같이 한 20% 가까이 올랐을 때 인증샷이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수익을 보셨고 추가적으로 뭐 지금 갖고 계신 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제가 좀 더 코멘트를 드리자면 충분히 상승 추세는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 추세는 멈추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매수하지 않았던 분들 혹은 매매하지 않았던 분들,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보다는 오히려 좀 조정이 있을 때, 단기 조정이 있을 때 차라리 서서히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런 좋은 종목, KG 동부제철 같은 종목 미리미리 선취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우리 정진 전문가님밖에 못하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뜨기 전에 잡고 뜨고 나서 수익 실현하면 그만입니다. 이런 모든 방법 우리 정진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테니까는 TV 하면 찰칵하고 찍어주시잖아요.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바로 저희가 링크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수익 자랑은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제 좀 자제하도록 할게요. 왜냐? 우리는 앞으로 또 이제 미래가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미 말씀하시는 순간 10분이 지나신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는요. 이 코로나19 관련주들, 언택트들이 시세를 줬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일본 수출 규제 때는 또 이런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뭐 소부장 관련주들이 이제 우리가 한국에 이런 수혜가 있는 종목들이 시세를 줬고요. 지금 원자재의 슈퍼 사이클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철강만큼 시세를 줄 수 있고 모멘텀이 좀 많이 남아있는 오늘의 섹터는 어떤 거를 준비하셨어요?
오늘의 섹터를 벌써 아까 5분 안 된 것 같은데 5분 됐나요? 10분 넘었습니다. 5분이 안 된 것 같아서 10분 제가 넘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좀 아니요? 과거 네. 철강 좀 종목 좀 무슨 얘기 좀 하고 말씀이세요? 싶은데요. 바로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나운서님께서 그렇게 네. 원하신다면 그럼요. 제가 어떠한 섹터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곡물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이 곡물 가격이 급등했다는 것, 이 곡물이 말 그대로 식자재 거의 원자재 가격이 원재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 이거를 직접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혹은 배합 혹은 가공할 수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로 경기 민감한 업종이다 보니까 곡물 섹터, 곡물 관련 섹터, 네. 혹은 곡물 관련주 이렇게 위주로 제가 오늘은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나운서님께서는 뭐 아시는 종목 혹시 있을까요? 많죠. 뭐 사료 관련주, 뭐 한일 사료, 뭐 현대 사료, 뭐 이런 사료 관련주 팜스토리부터 뭐 미래생명자원. 오늘 워낙에 시세를 많이 줬어요. 철강주 쪽에서 조금 쉬어가니까 오늘 비료와 사료 관련주, 유가 관련주들 굉장히 펌핑을 많이 해줬거든요. 어떤 종목이에요? 네, 아무래도 뭐 이런 곡물들이 워낙 많잖아요. 다양하고 많은데 사람이 직접 취식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밀, 옥수수, 콩이에요. 네, 이런 주요 곡물의 가격이 상승을 보시면요. 아무래도 식자재 전반적으로 가격이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돼지, 소, 닭 이러한 네. 축산 농가 있죠. 네, 이런 축산 농가 사료 엄청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런 가축들을 키우게 되면 이러한 사료, 비료 등 많은 키우기 위해서 많은 사료가 들어갑니다. 이 돼지들 혹은 이런 소들이 취식할 수 있는 게 다 곡물 혹은 이런 사료 비료들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고깃값도 동반 상승될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네. 이러한 원자재 자체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로 지난 미국하고 한 2년 전이었나 3년 전에 미국하고 중국에서 무역 전쟁 한창 발발했었죠. 그럴 때 중국이 미국의 콩, 옥수수 뭐든 곡물의 최대 수입국입니다. 미국이 최대 생산을 하면 그것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었어요. 이 중국이 보복 카드로 인해서 이러한 활용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세계 경제에서 수요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경기 회복이 지금 모습을 가장 빠르게 좀 보이고 있는 나라가 또한 중국이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급격하게 곡물 수요량 증가가 굉장히 또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미국의 주요 재배지로 남부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 폭설로 인해서 생산 차질 그리고 남미 뭐 주요 재배지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공급이 생산 차질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가격이 계속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사료의 주요 원료로 해당될 수 있는 이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평균에 톤당 199달러였거든요. 하지만 1분기라서 243달러로 20% 넘게 급증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무려 350달러 넘습니다. 즉 1분기 대비해서 44%가 추가적으로 더 증가했어요. 작년 대비하면 거진 2배 가까이 80% 이상 좀 증가를 보였다라고 좀 보실 수 있는데요. 한 달 전쯤인가요? 미국 남부의 폭설로 뭐 삼성전자 공장, 반도체 공장 뭐 멈췄다, 셧다운됐다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기억나시죠? 네. 네, 이런 미국의 남부는 따뜻해서 주로 곡물을 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중국 등 세계에 수출하는 이러한 역할을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기상 악화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수급에 차질이 생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최근에 해상 운임비가 정말 컨테이너가 없어서 지금 무역을 못한다 할 정도로 해상 운임비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크게 상승하면서 이런 수입하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 나라별로 수입 확대보다는 지금 비축하고 있는 재고량 혹은 자체 생산의 비중을 점점점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2분기 역시 국제 곡물 가격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인 곡물 가격의 지속 상승은 아무래도 가공하거나 판매할 제품에 대한 또 가격이 상승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곡물뿐 아니라 육류 또 식자재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이러한 또 재고들 가치도 또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내가 쌓아둔 이런 제품들이 가격이 올라요. 그럼 판매할 때 난 분명히 100원 주고 샀는데 판매할 때 300원 주고 팔아요. 얼마나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 많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판가 상승에 따른 보유 자산의 가치에 또
재고가 또 상승할 수 있는 효과도 이어질 수 있고요. 이러한 또 매출의 증가가 실적에 또 크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관련주들, 곡물 관련주들 추후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차세대 또 이렇게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시장에 한마디로 이제 세계 식량의 가격이 워낙에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료, 뭐 이런 곡물 관련주를 오늘 준비를 하셨나 봐요. 그죠? 그렇죠. 그 네. 말을 이렇게 길게 하시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곡물 관련주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곡물 가격이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주다 보니 이제 철강을 이어서 수급의 확산이 이쪽으로 좀 퍼질 것 같다. 온기가 이쪽으로 좀 갈 것 같다 해서 이 종목을 이러한 섹터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어떠한 이슈는 사실상 필요치 않아요. 내 계좌에 빨간불을 켜는 것은 워낙에 뭐랄까요? 너무 많고요. 너무 어렵고요. 말씀하셔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제곡물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탑부터 뭐 대한제당 오늘 한탑이 상승세가 상한가를 가면서 오늘 가장 많이 시세를 줬거든요. 뭐 미래생명자원, 사조 동아원, 팜스코 같은 종목들 다 윗꼬리가 조금 달렸지만 모두 흐름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는 섹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또 경기 민감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클릭이 안 돼요. 손가락이 잘 안 나가거든요. 왜요? 근데 가고 있는 섹터를 가지고 왔다? 또 갈 수 있는 여력을 어디 쪽에서 보신 거예요? 아무래도 네. 뭐 워낙 철강도 제가 1월달, 2월달에 말씀드렸을 때도 지금처럼 약간씩 상승하고 있었어요. 예, 대형주들은 이미 많이 올라섰다 네. 판단할 수 있는 걸로 볼 수 있지만 워낙 뭐 내년 올 하반기 2분기에도 가격 오를 것 같죠. 하반기에도 충분히 가격이 급격하게 좀 다운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 충분히 이러한 추세 자체는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따라서 회사들의 이익이 커질 수 있다면 당연히 주가도 그에 먼저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게 또 주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주가도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은 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지금 상승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땐 초입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좀 순환하면서 섹터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단기 상승도 나올 수 있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투자하시는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이번 네. 주 섹터 공략을 바로 곡물 관련 섹터로 좀 준비해갖고 왔습니다. 사료 그런 곡물, 사료, 비료. 사료, 비료 이런 관련주를 준비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저점에서 잡는 게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우리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고요. 돈을 벌려면 돈을 벌 수 있는 곳을 우리가 가야 되는 법입니다. 최고의 인기 전문가 우리 정진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최근에 주셨던 섹터와 종목들 10가지 전부 다 시세를 줬습니다. 급등한 이러한 모습을 봤었을 때 분명히 또 이쪽에서 시세를 줄 수 있게 좋은 종목 제시해 주실 것 같으니까요. TV 화면 찰칵하고 찍어주시면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이 좋은 섹터에 가장 오를 수 있는 저평가된 종목은 또 어떠한 종목인지 오늘 정확하게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